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임차권. 맞아요. 오늘 저번 시간에는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낼 때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아무리 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임대인이 내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안 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감남이가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네.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디에 해야 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접수해야 됩니다. 요거 법원 그때 제가 간략하게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죠? 대략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하면은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여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네, 여기 북부, 여기 남부, 여기 서부, 대략 이렇게 돼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조금 달라요. 부동산이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 그런데 임대인은 북부지방법원에 산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임대인 주소지도 관할이 되고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곳도 관할 법원으로 삼아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필요 서류. 이것도 임차권 등기 명령과 비슷해요. 등기부 등본, 초본. 내가 지금 여기에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영수증, 주인한테 보증금 지급했다는 영수증, 그리고 역시 통지 내용. 임대인한테 저 임대차 계약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임대인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임대차 보증금 줄 텐데 지금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고 갔네요.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소송 기간. 이거 중요하죠. 소송이 오래 걸리면 사실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송 기간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이게 왜 6개월씩이나 걸리냐, 내가 소장 접수해가지고 끝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 상대방한테 가야 돼요. 상대방한테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 왜냐면 등기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체국 아저씨가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된다? 그럼 몇 주씩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래도 고맙게 임대인이 받았어. 내가 보낸 소장을 받아줬다. 그러면 소장을 받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뭘 해야 되느냐? 답변서라는 걸 내줘요. 법원에 제가 보증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임대인은 아니 나 보증금을 내가 주고 싶은데 얘가 집에서 살 때 집을 엉망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공제하고 줄게요 라고 답변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서를 어쨌든 내면 법원이 변론기일이라는 걸 잡아줘요. 그럼 이때 나랑 임대인이 출석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판결을 통보합니다. 근데 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빨리 끝난 거다. 오래 걸리면 1년도 걸려요.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은 막 다퉈,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오래 걸려요. 물론 아주 빨리 끝나면은 6개월 전에도 끝나요. 한 4개월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거, 이겼어. 보증금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치했던 부동산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사겠지.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내요, 법원에. 그럼 그 돈을 나한테 나눠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경매. 하나는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압류를 뭐를 하느냐? 예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이 돈 줘주세요. 나 얘한테 받을 거 있어요. 라고 해서 예금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급여. 이런 거에도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급여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지급해주세요 라고 해서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들도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해서 한번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집행이니까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송이 끝났어도 새로운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도 사실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의 효력이 10년 동안 가요. 10년 동안 임대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문 가지고. 그래서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다시 이 판결문을 연장할 수가 있어. 또 10년을.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돈을 받아낼 수는 있으니까 우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이고,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니까 두 제도 모두 활용하셔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정말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 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